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중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달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말의 주인공이자 중국의 4대 악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달기는 그 아름다움으로 나라를 멸망시킨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악행과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달기의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녀는 정말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일까요? 지금부터 상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희대의 악녀 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기의 본명은 달이었으며 기는 그녀의 성씨였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표기할 때 성을 뒤에 쓰는 풍습이 있어 달기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녀는 상나라 말기 유소씨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역사서인 사기에 따르면 달기는 주왕이 유소씨를 정벌한 후 항복의 대가로 바쳐진 여인이었죠.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히 천하절색이라 불릴 만했다고 합니다. 주왕은 그녀의 미모에 반해 곧바로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고 이후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왕의 원래 모습입니다. 사기에 따르면 주왕은 본래 용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우수했으며 손으로 맹수를 잡을 만큼 힘이 강했고 언변이 뛰어나 자신의 과실조차 감출 정도로 논쟁에서 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기를 만난 후 그의 성격과 통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달기가 주왕의 곁에서 그를 홀리기 시작하면서 상나라는 급격히 변하게 되었죠. 주왕은 국정을 돌보지 않고 오직 달기를 기쁘게 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문제는 달기가 사치스럽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점입니다. 달기는 자신의 엽기스러운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잔인한 형벌을 고안해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이 포락지형입니다. 기름을 바른 굴이 기둥을 불에 달군 뒤 그 위를 죄인들이 걷게 하는 형벌이었죠. 죄인들이 뜨거운 기둥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달기와 주왕은 웃으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형벌로는 돈분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죄인을 가두고 그 안에 독사와 전갈을 풀어놓는 것이었죠. 달기는 죄인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 외에도 달기와 주왕은 극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주지웅님입니다. 연못을 술로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숲을 만든다는 뜻으로 극도의 사치와 향락을 상징하는 말이죠. 주왕은 달기를 위해 이러한 주지웅님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채 놀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향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당야지음이라는 연회를 열어 12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고 이는 곧 백성들에 대한 과도한 수탈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고 상나라의 기강은 순식간에 무너져 갔습니다. 주왕과 달기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충신들은 간언을 올리려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비간이라는 충신은 여자에 빠져 정치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간언을 했다가 오히려 심장이 구멍이 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는 달기가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간도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왕을 부추긴 결과였죠. 또 다른 충신인 기자는 주왕의 사치를 경계하는 간언을 했다가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 미친 척하며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나라의 충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국정이 완전히 무너지자 결국 주나라의 무왕이 제후들을 모아 상나라를 공격하게 되었죠. 위기에 처한 주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달기는 포로로 잡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너무나 아름다워 망나니가 그녀의 목을 베는 것을 망설였다는 야사도 전해지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달기의 실존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달기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정사가 아닌 야사에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상나라의 유물이나 갑골문에서도 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달기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창조한 가상의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왕을 폭군으로 만들고 상나라의 멸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달기의 실존 여부와는 별개로 그녀의 이야기가 중국 역사와 문화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달기는 중국 문학에서 구미호의 원형이 되었으며 훗날 명나라 시대에 쓰인 소설 봉신연의에서는 천년 묵은 여우요괴가 달기의 혼을 빼앗아 상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달기의 이야기는 경국지색이라는 말을 탄생시켰습니다.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말로 미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죠. 이는 여성의 미모를 경계하는 동시에 그 힘을 인정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모를 이용해 상나라의 성군이었던 주왕을 홀려서 한순간에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희대의 악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양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나라를 흔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토록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양귀비는 719년 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전해지지 않지만 아명은 옥환 또는 옥루였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미모는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은둔에 살던 한 선비가 어린 양귀비를 보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 황후와도 같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예언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양귀비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숙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17세가 되던 해인 735년 그녀는 당 현종의 제18왕자인 수왕 이무의 비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곧 크게 바뀌게 됩니다. 740년 22세가 된 양귀비는 시아버지인 당 현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죠. 당시 현종의 나이가 56세였으니 33살이나 차이 나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셈입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양귀비의 미모는 정말 대단했나 봅니다. 그녀는 뽀얀 피부에 가지런한 치아, 앵두같이 빨간 입술을 가졌으며 통통하고 풍만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춤과 노래에도 뛰어났고 총명하고 말솜씨도 좋아 현종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현종은 그녀에게 푹 빠져 온갖 사치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양귀비의 옷을 만드는 전문 인력만 무려 700명이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심지어 양귀비가 좋아하는 여지 과일을 위해 지방관들이 급히 말을 몰아 신선한 과일을 진상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새로운 궁을 지었고 틈만 나면 그녀와 함께 달구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귀비의 아름다움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고 하죠. 야사에 따르면 그녀의 겨드랑이 냄새가 지독했다고 하는데요. 시종들이 솜으로 코를 막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종은 충농증이 있어서 이 냄새를 못 맡았다고 하네요. 양귀비는 이를 감추기 위해 항상 향이 나는 주머니를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양귀비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녀의 친척들도 덩달아 출세길에 올랐습니다. 현종은 양귀비의 새언니를 각각 한국, 궤국, 진국 부인에 봉했고 이들은 매년 엄청난 후원금을 받으며 황족 이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빠인 양국충은 재상 자리에까지 올랐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결국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양씨 일족의 특권은 점점 더 커져갔고 이들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매관매직을 하는 등 당나라를 좀먹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755년 안록산이란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는 양국충을 처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이듬해 반군이 수도 장안 가까이까지 들어오자 양귀비와 현종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회역에 도착했을 때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양씨 일족을 처단하라고 요구했죠. 결국 38세의 나이로 양귀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현종은 그녀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지만 병사들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죠. 양귀비는 길가의 불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귀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비극적인 삶은 수많은 시와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죠. 특히 백거이의 유명한 시 장안가는 양귀비와 현종의 비극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양귀비가 죽지 않고 도망쳐 일본에 정착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귀비가 돛없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구치현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설을 바탕으로 일본의 유명 가수 야마구치 모모에가 양귀비의 후손이라는 설까지 있다고 하네요. 경국지색의 아름다움으로 한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수많은 황제와 황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악명 높은 인물들이 있는데 흔히 중국 3대 악녀로 불리는 여태우, 서태우, 그리고 측천무후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진나라 시대의 황후였던 가난풍입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역사의 평가가 이토록 엇갈리는 것일까요? 가난풍은 진나라의 고위 관료였던 가충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270년 당시 15세의 나이로 13세였던 태자 사마충과 결혼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대략 256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난풍의 결혼 과정은 꽤나 흥미로운데요. 당시 진무제 사마염은 태자비를 고르는 데 있어 위관의 딸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위관의 집안은 현명하고 자식이 많으며 그의 딸은 아름답고 키가 크며 피부가 하얗다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가충의 집안은 지나치게 시기하며 자식도 적고 그의 딸들은 추하며 키가 작고 피부가 거무스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후인 양염과 고위 관료들의 거듭된 추천으로 인해 사마염은 마음을 돌려 가충의 딸을 태자비로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는 가난풍의 여동생인 가오를 태자비로 삼으려 했으나 가오의 나이가 너무 어려 홀레복을 입히기 어려웠기에 결국 가난풍이 선택되었죠. 이렇게 해서 가난풍은 진나라의 태자비가 되었고 290년 사마충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그녀 역시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가난풍이 황후가 된 이후 그녀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히 커지게 되었죠. 이는 황제인 사마충이 지능이 남들보다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마충은 혜제라는 묘호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판단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풍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그녀는 정치적 수완이 상당했었는데요. 291년 그녀는 초왕 사마위에게 밀서를 보낸 후 군대를 동원해서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양중과 그의 일족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사마위를 영태자속으로 임명했다가 모함을 씌워 죽이는 등 권력 구도를 한순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했죠.
그런데 의외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인재 등용 방식입니다. 가난풍은 연암왕 사마량, 이관, 장화 등 명성과 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했습니다. 심지어 장화는 가난풍의 아버지인 가춘과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용했던 것이죠. 이는 그녀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정치적 실용성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난풍의 통치 방식은 매우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죠. 특히 의붓 시어머니인 무도왕후 양지와 그의 어머니 방씨를 처형한 사건은 그녀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난풍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오갑니다. 일부에서는 그녀를 유능한 정치인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진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비록 해제와 가난풍의 조정이라고 간주하기도 하나 천하는 이와 같이 편안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풍은 극도로 음란하고 잔인한 인물로도 묘사됩니다. 그녀가 미소년들을 납치해 욕구를 채운 뒤 제거해버렸다는 이야기나 임신한 후궁에게 창을 던져 유산시켰다는 기록 등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과장된 기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난풍이 악녀로 악명 높은 이유는 299년 태자 사마율을 죽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마율은 총명하고 유망한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그의 죽음은 진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였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파랑의 난이라는 대규모 내란의 계기가 되었고 진나라의 몰락을 가속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가난풍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녀가 단순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그녀의 정책들 중 일부는 국가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난풍의 생애는 권력의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분명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것만으로도 그녀가 악녀로 불리는데 충분할 것 같네요.